비행기 연착으로 우연히 들른 서울에서의 여정이 캐나다 최고 요리사의 인생을 바꿨다. 그가 세계를 열광시킨 놀라운 여정을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시청 전 좋아요와 구독은 사연 소개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브랜든 해밍웨이입니다. 몬트리올의 5성급 호텔 수석 요리사로 제 이름을 건 레스토랑은 미슐랭 가이드의 2개의 별을 받았습니다. 그런 제가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은 아시아 요리 다큐멘터리 촬영 중 일어난 뜻밖의 사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도쿄에서 베이징으로 이동하는 비행기가 갑작스러운 태풍으로 인해 인천국제공항에 비상 착륙했고 다음 비행편은 24시간 후로 연기되었습니다. 처음엔 짜증이 났지만 생각해보니 한국은 제가 한 번도 방문한 적 없는 나라였습니다. 하루쯤이야 어디 한국의 맛을 좀 보자. 호텔에 짐을 풀고 나서 저는 곧장 현지 여행 가이드북에서 본 명동으로 향했습니다. 번화가를 지나치던 중 좁은 골목에서 풍겨 나오는 달콤하면서도 고소한 향기에 발걸음이 멈춰섰습니다. 향기를 따라가니 작은 구멍가게 앞에 줄을 선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뭘 파는 가게인지 궁금증에 줄을 서기로 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한국인들이 주문하는 것을 살펴보니 꽈배기라는 꼬인 모양의 도넛과 종이컵에 담긴 커피를 가장 많이 주문했습니다. 제 차례가 되었을 때 저도 똑같이 주문했습니다. 첫 입을 베어 물자마자 충격이 밀려왔습니다. 겉은 바삭하고 속은 쫀득한 식감, 너무 달지 않으면서도 고소한 맛이 입 안가득 퍼졌습니다. 그리고 믹스커피 한 모금. 서양의 고급 커피와는 완전히 다른 단순함 속에 깊은 맛이 숨어 있었습니다. 40년 넘게 요리를 해온 제가 이런 단순한 길거리 음식에 이토록 감동받다니요. 이 맛의 비밀이 뭐지? 어떻게 이런 식감을 만들어낸 거지? 궁금증에 가게 주인에게 영어로 물어보았습니다. 다행히 주인 아주머니의 딸이 영어를 할 줄 알았고 그녀를 통해 이 음식의 역사를 조금 듣게 되었습니다. 꽈배기는 오래전부터 한국인들이 즐겨 먹던 간식이며 믹스커피는 바쁜 현대 한국인의 생활 속에서 발전한 독특한 커피 문화라고 했습니다. 진짜 맛있는 꽈배기를 맛보고 싶으시면 강원도에 가보세요. 거기 김순자 할머니가 만드는 꽈배기는 정말 특별하다고 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돌아가야 할 시간은 잊어버렸습니다. 갑자기 제 머릿속엔 온통 김순자 할머니의 꽈배기와 한국의 믹스커피 문화에 대한 생각뿐이었습니다. 다큐멘터리 촬영 일정? 그건 미뤄도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 요리 인생에서 가장 위험하고도 흥미로운 도전을 시작하기로 한 것입니다. 믹스커피를 홀짝이며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밤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내일은 강원도로 떠날 준비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우연한 만남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요.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의 음식 문화가 이토록 깊고 풍부하다는 것도요. 다음 날 아침 일찍 강원도행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지는 한국의 산세는 캐나다의 로키 산맥과는 또 다른 아름다움이 있었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청록색 산맥과 그 사이를 구불구불 흐르는 강줄기가 마치 한 폭의 동양화 같았습니다. 버스 안에서 만난 한국인 승객에게 김순자 할머니에 대해 물었더니 놀랍게도 그분도 할머니의 꽈배기를 알고 있었습니다. 알려주신 정보에 따르면 할머니는 산골 마을에서 70년 넘게 같은 방식으로 꽈배기를 만들어 오셨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 더욱 기대가 되었습니다. 마을에 도착한 것은 오후 늦게였습니다. 마을은 생각보다 훨씬 작았고 현대적인 편의시설이라고는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마을 입구에서 만난 노인분께 김순자 할머니 댁을 물었더니 흰 머리를 틀어 올린 작은 체구의 할머니를 가리키셨습니다. 마침 할머니는 마당에서 나무 장작을 패고 계셨습니다. 실례합니다. 김순자 할머니이신가요? 제 서툰 한국어의 할머니는 의아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다행히 동행한 가이드가 사정을 설명해 드리자 할머니는 처음에는 경계하는 눈빛이었지만 이내 집 안으로 저를 안내해 주셨습니다. 할머니의 부엌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현대적인 가스레인지 대신 아궁이가 있었고 오래된 목재 도구들이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반들반들하게 다른 나무 주걱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말없이 꽈배기 반죽을 시작하셨습니다. 물과 우유를 섞고 계란을 풀어넣는 간단한 과정이었지만 할머니의 손놀림에는 70년 세월의 깊이가 녹아 있었습니다. 소금과 설탕을 눈대중으로 넣고 이스트를 더한 뒤 밀가루와 찹쌀가루를 넣으셨습니다. 외국 사람이 왜 꽈배기에 관심이 많소? 할머니의 질문에 저는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요리사로서 느낀 꽈배기의 독특한 식감과 맛, 그리고 그 안에 담긴 한국의 정서에 매료되었다고 말입니다. 할머니는 잠시 저를 응시하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럼 잘 보시오. 꽈배기는 정성이요. 할머니는 반죽을 20분간 쉬게 한 후 9등분으로 나누어 동그랗게 빚으셨습니다. 다시 15분을 기다려 반죽이 부풀어 오르자 할머니의 손끝에서 마법이 일어났습니다. 반죽을 늘리고 꼬는 과정은 단순해 보였지만 그 속도와 정확함은 평생을 바친 장인의 솜씨였습니다. 기름 온도를 맞추는 것도 중요했습니다. 할머니는 나무 젓가락을 기름에 담갔다가 기포가 적당히 올라오는 순간을 정확히 포착하셨습니다. 꽈배기가 기름에 들어가자 노릇노릇한 색으로 변하며 향기로운 냄새가 부엌 가득 퍼졌습니다. 할머니가 내어주신 갓 튀긴 꽈배기를 한 입 베어 물자 어제 맛본 것과는 차원이 다른 맛이 느껴졌습니다. 겉은 더 바삭하고 속은 더 쫀득했으며 은은한 단맛과 고소함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할머니는 선반에서 오래된 나무 주걱을 꺼내 저에게 건네셨습니다. 이건 내 할머니가 쓰던 거요. 꽈배기 반죽은 이걸로 저어야 맛이 나오지.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받은 것은 단순한 나무 주걱이 아니라 한국 음식 문화의 혼이 담긴 보물이라는 것을요. 할머니와 함께한 그날 밤 저는 꽈배기 반죽을 준비하는 법을 배우며 잠들었습니다. 내일은 더 많은 비법을 배울 것입니다. 할머니에게 일주일간 꽈배기 만드는 법을 배운 후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김순자 할머니의 나무 주걱을 소중히 가방에 넣고 머릿속에는 꽈배기 반죽을 숙성시키는 시간과 온도, 꼬는 각도까지 정확히 기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꽈배기와 함께 맛보았던 그 특별한 커피 맛을 아직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서울역에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찾은 곳은 명동의 그 작은 구멍가게였습니다. 이번에는 주인 아주머니에게 믹스커피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아주머니는 흔쾌히 커피를 만드는 과정을 보여주셨습니다. 놀랍게도 그것은 단순한 인스턴트 커피, 설탕, 프림의 조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비율과 타는 방식에서 차이가 있었습니다. 외국 사람들은 믹스커피를 컵에 넣고 물을 부어 마시지만 우리는 이렇게 먼저 뜨거운 물을 조금만 넣고 휘휘 저어 크림처럼 만든 다음 나머지 물을 부어요. 정말 간단한 차이였지만 맛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커피가 한국 사회에서 갖는 의미였습니다. 아주머니의 설명에 따르면 이 커피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한국의 현대사와 함께한 문화적 상징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한국 커피 문화 연구가라는 박 교수님을 만났습니다. 교수님의 연구실은 커피 관련 서적과 자료들로 가득했습니다. 교수님은 한국 믹스커피의 역사를 들려주셨습니다. 1950년대 한국 전쟁 이후 미군을 통해 인스턴트 커피가 들어왔고 60-70년대 경제 발전 시기에 바쁜 직장인들을 위한 편의성과 1980년대 가정주부들의 손님, 접대 문화가 결합하여 독특한 믹스커피 문화가 발전했습니다. 더욱 흥미로웠던 것은 국제 커피 박람회 이야기였습니다. 교수님은 최근 유럽에서 열린 박람회에서 한국 믹스커피가 큰 주목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서구의 귀족적이고 복잡한 커피 문화와 달리 한국의 믹스커피는 단순하면서도 깊은 맛을 내는 대중적인 접근법으로 새로운 트렌드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교수님의 안내로 찾은 전통시장에서는 다양한 인스턴트 커피와 프림, 설탕의 종류를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여러 브랜드의 커피 믹스를 맛보며 그 미묘한 차이를 느끼는 경험은 마치 고급 와인 테이스팅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인들에게 믹스커피는 단순한 카페인 섭취가 아니라 정이라는 한국 특유의 문화가 담긴 소통의 매개체였습니다. 사무실에서 선배가 후배에게 타주는 커피 한 잔,
이웃 아주머니들이 모여 나누는 커피 한 잔, 그 속에는 서구 사회에서 찾아보기 힘든 공동체 의식과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김 기자라는 분이 들려준 이야기였습니다. 그는 IMF 외환위기 시절 회사에서 정리해고 통보를 받은 날, 동료들과 나눈 마지막 믹스커피 한 잔의 추억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쓰디쓴 커피 맛에 담긴 인생의 깊이가 느껴졌습니다. 연구를 마치던 날 호텔 방으로 돌아와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꽈배기와 믹스커피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한국인의 삶과 역사, 정서가 담긴 문화적 유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맛과 이야기를 내 고향 몬트리올에 어떻게 전할 수 있을지 밤새 고민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결심을 했습니다. 몬트리올로 돌아가 한국의 이 맛을 세계에 알려야겠다고 말입니다. 서둘러 짐을 꾸리며 가장 먼저 챙긴 것은 김순자 할머니의 나무 주걱과 다양한 종류의 커피 믹스였습니다. 몬트리올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차가운 캐나다의 겨울 공기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한국의 따스한 정서가 담긴 음식들을 이곳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할 수 있을지 비행기 안에서 수없이 고민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도 머릿속은 꽈배기 반죽과 믹스커피 레시피로 가득 찼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 레스토랑의 부주방장 앤드류를 불러 한국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앤드류는 처음에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슐랭 스타 셰프가 길거리 음식과 인스턴트 커피에 그토록 감동받다니 이해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직접 맛봐야 알 수 있네. 김순자 할머니에게 배운 대로 반죽을 시작했습니다. 물과 우유, 계란, 버터를 정확한 온도로 섞고 소금과 설탕, 이스트를 더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 밀가루와 찹쌀가루의 비율을 할머니가 알려주신 대로 맞췄습니다. 할머니의 나무 주걱으로 반죽을 저으며 강원도 산골 마을의 정취를 떠올렸습니다. 반죽을 20분간 숙성시키는 동안 앤드류에게 한국의 커피 문화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2시간 후 첫 번째 캐나다 땅에서 만든 꽈배기가 완성되었습니다. 앤드류는 반신반의하며 한입 베어 물었습니다. 그의 표정이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놀라움 그리고 감탄이 역력했습니다. 와우, 이건 정말 특별한데요. 앤드류의 반응에 용기를 얻어 레스토랑의 디저트 메뉴에 한국식 꽈배기, 마이너스 메이플 시럽 또는 설탕 선택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식사 후 음료로 한국식 믹스커피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고전했습니다. 손님들은 생소한 메뉴에 호기심은 보였지만 대부분 주문을 망설였습니다. 게다가 캐나다 밀가루는 한국의 것과 달라서 같은 레시피로 만들어도 식감이 조금 달랐습니다. 매일 밤 퇴근 후 집에서 반죽 비율을 조정하며 실험했습니다. 믹스커피도 문제였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양은 한정적이었고 현지에서 비슷한 제품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직접 인스턴트 커피, 프림, 설탕의 비율을 조절해 한국 믹스커피와 최대한 비슷한 맛을 내려고 노력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조금씩 변화가 생겼습니다. 입소문을 타고 꽈배기와 믹스커피를 주문하는 손님들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한인 교포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고향의 맛을 캐나다에서 만났다며 눈시울을 붉히는 노인분들도 계셨습니다. 성공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생각했던 그때 몬트리올 최고의 미식 평론가 피에르 르누아르가 제 레스토랑을 방문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는 특히 새로운 한국식 디저트와 커피에 관심이 있다고 했습니다. 중대한 시식회를 앞두고 제일 좋은 재료를 구하기 위해 토론토까지 직접 운전해 한인마트를 찾았습니다. 특별한 날이니만큼 김순자 할머니의 레시피를 완벽하게 재현하고 싶었습니다. 시식회 당일 아침 모든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반죽은 완벽한 상태로 숙성 중이었고 커피 세팅도 마무리 단계였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주방 뒤편에서 굉음이 들렸습니다. 수도관이 터진 것입니다. 순식간에 주방 바닥은 물바다가 되었고 작업대 위 반죽까지 물이 튀었습니다. 당황한 직원들이 우왕좌왕하는 사이 시계는 어느덧 르누아르의 방문 시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한 순간이었습니다. 물에 젖은 반죽을 구하려 애썼지만 이미 망가진 상태였습니다.
급히 새 반죽을 시작했으나 숙성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르누아르가 도착했을 때 준비된 것은 절반의 완성도를 갖춘 꽈배기뿐이었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실망감이 역력했지만 저는 최선을 다해 설명했습니다. 한국에서 경험한 진짜 맛은 이것이 아니라고, 기회를 한 번 더 달라고 말입니다. 르누아르는 무표정한 얼굴로 꽈배기를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쫀득함은 있었지만 바삭함이 부족했고 반죽의 숙성이 부족해 풍미가 온전히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의상 고개를 끄덕였지만 다음 약속이 있다며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그날 저녁 실패감에 휩싸여 레스토랑 뒷문 계단에 앉아 있었습니다. 20년간 쌓아온 명성이 단 하루 만에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노인 한 분이 다가왔습니다. 허리가 굽은 노인은 한국인처럼 보였고 주머니에서 꺼낸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오늘 우연히 제 레스토랑에 들렀다가 꽈배기 냄새를 맡고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비록 르누아르에게는 실패한 꽈배기였지만 노인에게는 70년 전의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특별한 맛이었습니다. 노인의 이름은 윌리엄 톰슨. 그는 6.25 전쟁 당시 캐나다군 소속으로 한국에 파병되었던 참전용사였습니다. 당시 19살이었던 그는 강원도의 작은 마을에 주둔했었고 현지 주민들이 나눠준 꽈배기 맛을 평생 잊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노인의 이야기는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70년 만에 다시 맛보니 눈물이 나는군. 비록 완벽하진 않지만 그 맛의 본질은 살아있어. 톰슨 씨는 전쟁의 참화 속에서도 한국인들이 보여준 나눔의 정신과 끈기를 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든 꽈배기에서 그 정신을 다시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것은 단순한 맛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정, 그리고 역경 속에서도 이어져 온 전통이었습니다. 르누아르의 인정이 아니라 톰슨 씨 같은 분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 아닐까요? 다음 날 레스토랑 직원들을 모아놓고 결심을 이야기했습니다. 한 달간 레스토랑을 휴업하고 한국으로 다시 떠나겠다고 말입니다. 더 깊이, 더 넓게 한국의 음식 문화를 이해하고 돌아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국행 비행기를 예약하기 전 톰슨 씨를 다시 찾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집에 초대해 오래된 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는 젊은 시절의 톰슨과 한국인 친구들의 흑백 사진이 가득했습니다. 특히 한 장의 사진이 눈에 띄었습니다. 강원도의 어느 마을 앞에서 찍은 사진 속에 나무 주걱을 들고 있는 노인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매일 아침 우리에게 꽈배기를 나눠주셨지. 이름이 김씨였던 것 같아.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 사진 속 인물이 김순자 할머니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운명적인 만남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톰슨 씨는 떠나는 저에게 그 사진을 선물했습니다. 한국에 가거든 혹시 그 가족을 찾아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했습니다. 진짜 한국의 맛을 캐나다에 전해주게. 오래전 그들이 우리에게 베풀어준 것처럼 말일세. 인천행 비행기를 타고 창밖을 바라보며 이번 여정이 단순한 요리 연구가 아닌 깊은 인연의 연결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한국 땅을 밟으면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명확했습니다. 김순자 할머니를 다시 찾아가 톰슨 씨의 사진을 보여드리는 것. 그리고 한국 전역을 돌며 꽈배기와 믹스커피의 진정한 본질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후 곧바로 강원도로 향했습니다. 김순자 할머니의 마을에 다시 들어섰을 때 반가운 미소로 맞아주시는 할머니의 모습이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톰슨 씨의 사진을 보여드리자 할머니의 두 눈이 커졌습니다. 오래된 흑백 사진 속 나무 주걱을 든 사람은 틀림없는 할머니의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께서 6.25 때 외국 군인들에게 꽈배기를 나눠주셨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이렇게 사진으로 보니 할머니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보며 이 여정이 단순한 요리 탐험이 아닌 깊은 인연의 연결임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할머니는 제 손을 꼭 붙잡으시며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꽈배기 비법 중에도 아직 알려주지 않은 것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성이라는 재료를 넣는 방법이었습니다. 반죽을 할 때 마음을 비워야 해. 손끝으로 느껴지는 반죽의 숨결을 들어야 하는 거지.
할머니와 함께 사흘을 보내며 더 깊은 꽈배기의 세계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마을 어르신들이 들려주시는 전쟁 시절의 이야기, 배고픈 시절에도 나눔의 정신을 잃지 않았던 한국인들의 모습은 제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강원도에서의 시간을 마치고 제주도로 향했습니다. 제주의 유명한 해녀 할머니들이 즐겨 먹는다는 녹차 꽈배기를 찾아서였습니다. 섬 전체가 화산섬인 제주도의 흙에서 자란 녹차는 특별한 향과 맛을 지니고 있었고 그것을 반죽에 섞은 녹차 꽈배기는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제주에서 만난 차명희는 한국의 차 문화와 현대의 믹스커피 문화가 어떻게 공존하는지 설명해 주었습니다. 바쁜 현대인들에게 믹스커피는 단순한 카페인 섭취가 아닌 잠시나마 숨을 돌리고 동료와 정을 나누는 시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제주에서 전주로, 전주에서 부산으로 이동하며 한국의 다양한 지역 음식을 탐방했습니다. 전주에서는 한과와 꽈배기의 만남을 발견했습니다. 쌀가루와 꿀을 주 재료로 하는 한과의 제조법과 밀가루, 반죽에 꽈배기가 만나 탄생한 한과 꽈배기는 놀랍도록 조화로웠습니다. 부산에서는 해산물 국물로 반죽을 개어 만드는 특별한 꽈배기를 맛보았습니다. 싱싱한 해물의 감칠맛이 더해진 이 꽈배기는 부산 사람들의 활달한 성격처럼 풍부한 맛을 자랑했습니다. 이렇게 한 달간 전국을 돌며 다양한 꽈배기와 음료 문화를 경험한 후 마지막으로 서울의 규장각을 찾았습니다. 한국 음식의 역사를 연구하는 학자의 도움으로 조선시대 요리책, 음식디 미방과 증보 살림 경제를 살펴볼 기회를 얻었습니다. 놀랍게도 이들 고문서에서 꽈배기의 원형으로 추정되는 음식의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500년도 더 전에 궁중과 양반가에서 즐겨 먹던 유사한 형태의 음식이 있었던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며 서민들의 음식으로 퍼져나가 오늘날의 꽈배기로 발전했다는 학자의 설명에 깊이 감명받았습니다. 믹스커피 역시 단순히 현대의 산물이 아닌 한국인의 차 문화가 현대적으로 변형된 것이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전통적으로 한국인들은 손님이 오면 차를 대접했고 그 정신이 오늘날 믹스커피를 나누는 문화로 이어진 것입니다. 서울의 마지막 밤 호텔 창가에 앉아 한 달간의 여정을 정리했습니다. 김순자 할머니의 나무주걱 제주, 녹차 전주 한과 부산 해물의 풍미가 어우러진 새로운 레시피가 머릿속에서 완성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성이라는 특별한 재료를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캐나다로 돌아가기 전 톰슨 씨에게 전화를 걸어 할머니와의 만남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감격스러워하며 꼭 할머니께 감사 인사를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자신의 가족과 한국인 가족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 정말 놀랍다고 말입니다. 몬트리올로 돌아온 저는 즉시 레스토랑 재개장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재료들을 정리하며 직원들에게 새로운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히 한국 음식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화와 정신까지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김순자 할머니의 가르침대로 정성이라는 재료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이를 위해 주방 구조를 바꿔 손님들이 꽈배기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직접 볼 수 있게 했습니다. 반죽을 꼬는 순간의 정성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한국 각지에서 배운 기술과 맛을 조합하여 3가지 버전의 꽈배기를 메뉴에 올렸습니다. 기본형인 강원도 전통 꽈배기, 제주 녹차가 들어간 제주의 바람, 그리고 메이플 시럽으로 캐나다적 감성을 더한 한마이너스 캐나다 퓨전 꽈배기였습니다. 각 꽈배기에는 그 지역과 맛의 스토리를 담은 짧은 설명을 곁들였습니다. 믹스커피도 한국식 다방 커피라는 이름으로 내놓았습니다. 특별히 제작한 투명 유리컵에 층이 지도록 섞는 방식으로 제공하여 마시기 전 저어 먹는 재미를 더했습니다. 여기에 한국의 사무실과 가정에서 커피와 함께 즐기는 간단한 다과도 곁들였습니다. 재개장 첫날 기대 이상의 손님들이 몰려왔습니다. 기존 단골 고객은 물론 SNS를 통해 소식을 들은 젊은이들과 한국 음식에 관심 있는 미식가들로 레스토랑은 만석이었습니다. 손님들은 꽈배기를 직접 만드는 과정을 신기한 눈으로 지켜보았고 맛의 깊이에 놀라움을 표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토론토에서 일부러 찾아온 르누아르 평론가의 방문이었습니다. 이전의 실패 후 다시 찾아준 그의 모습에 감사했습니다.
이번에는 완벽하게 준비된 꽈배기와 믹스커피를 맛본 그의 표정이 밝게 빛났습니다. 르누아르는 다음 주 미식 칼럼에 한국의 숨겨진 보물, 꽈배기라는 제목으로 긴 글을 실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재료로 만들어진 이 음식에서 수세기에 걸친 한국 문화의 깊이를 느낄 수 있다고 썼습니다. 그의 칼럼은 캐나다 전역의 미식가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고 몬트리올 외 지역에서도 손님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2달 후 작은 가게 하나를 더 열었습니다. 서울 트위스트라는 이름의 이 가게는 꽈배기와 한국식 다방 커피만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곳이었습니다. 첫 지점의 성공에 힘입어 토론토와 밴쿠버에도 분점을 열었고 불과 1년 만에 서울 트위스트는 캐나다 전역에 알려진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CNN과 BBC에서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국 길거리 음식이 어떻게 북미 미식계를 사로잡았나라는 제목의 특집 방송이 제작되었고 저는 직접 출연해 한국 음식 문화의 가치와 김순자 할머니와의 인연을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6.25 참전용사 톰슨 씨와 할머니의 아버지를 연결해준 꽈배기 이야기는 많은 시청자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세계적인 커피 체인들도 러브콜을 보내왔습니다. 한국식 믹스커피를 자신들의 메뉴에 추가하고 싶다는 제안이 쏟아졌지만 저는 고사했습니다. 김순자 할머니에게 배운 정성이라는 재료는 대량 생산 체제에서는 구현하기 어렵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대신 서울 트위스트를 소규모로 운영하되 각 매장마다 현지 한인 커뮤니티와 연계하여 그들의 이야기와 추억을 담아내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캐나다 각 지역의 한인들이 그리워하는 고향의 맛, 그리고 현지인들에게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 저의 비전이었습니다. 뜻밖의 성공에 언론에서는 저를 꽈배기의 전도사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속에는 항상 김순자 할머니의 나무 주걱과 강원도 산골 마을의 기억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성공한 지금이야말로 그 은혜를 갚을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밤 토론토의 서울 트위스트 매장을 정리하며 중대한 결심을 했습니다. 할머니를 캐나다로 초청하여 제가 그동안 이루어낸 것들을 보여드리고 또한 톰슨 씨와의 만남을 주선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한국 전통 음식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재단을 설립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김순자 할머니께 초청장을 보낸 후 공항에서 할머니를 맞이하는 날까지 마음이 설렜습니다. 87세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결심하신 할머니의 용기가 놀라웠습니다. 할머니는 오랜 비행으로 지치셨을 텐데도 밝은 표정으로 도착장을 나오셨습니다. 손에는 작은 보자기 꾸러미를 들고 계셨는데 그 안에는 직접 만드신 한국 전통 간식들이 가득했습니다. 할머니를 모시고 토론토의 서울 트위스트 본점으로 향했습니다. 매장 앞에 도착했을 때 할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한글로 된 간판과 창문 너머로 보이는 긴 줄의 손님들. 그리고 매장 중앙에 자리 잡은 할머니가 쓰시던 것과 똑같은 모양의 나무 주걱이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매장 안으로 들어서자 직원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여 할머니를 맞이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할머니의 이야기를 알고 있었고 서울 트위스트의 진정한 창시자를 만나는 것에 감격해했습니다. 할머니는 주방으로 안내되어 젊은 요리사들이 꽈배기를 만드는 과정을 지켜보셨습니다. 가끔 고개를 끄덕이시다가도 손짓으로 조언을 건네기도 하셨습니다. 그날 저녁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92세의 윌리엄 톰슨 씨였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온 그는 할머니를 보자마자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70년 전 한국 전쟁의 참화 속에서 만난 인연이 이렇게 대서양을 건너 다시 이어질 줄 누가 알았을까요? 톰슨 씨는 할머니의 아버지가 자신에게 건네준 꽈배기가 어떻게 평생의 기억으로 남았는지 이야기했고 할머니는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외국 군인들에 대한 추억을 나누었습니다. 다음 날 몬트리올 시내 대형 컨벤션 센터에서는 한국 음식 문화 축제가 열렸습니다. 이 행사는 서울 트위스트의 성공을 기념하고 한국 전통 음식을 더 널리 알리기 위해 제가 주최한 것이었습니다. 캐나다 전역에서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석했고 특별 게스트로 김순자 할머니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할머니는 집에서 가져오신 오래된 나무 주걱을 들어 보이시며 꽈배기에 담긴 한국인의 정신에 대해 짧게 말씀하셨습니다. 통역을 통해 전달된 할머니의 이야기에 청중들은 숙연해졌습니다.
전쟁과 가난의 시절에도 이웃과 나누는 마음, 역경 속에서도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내는 창의력, 그리고 세대를 이어 전통을 지켜온 끈기. 그것이 바로 꽈배기 한 개에 담긴 한국인의 정신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김순자 장학재단 설립 발표였습니다. 이 재단은 한국 전통 음식을 연구하고 세계에 알리고자 하는 젊은 요리사들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서울 트위스트의 수익금 중 상당 부분이 이 재단에 기부되었고 첫 해 10명의 장학생들이 선발되어 할머니 앞에서 인증서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각자 한국의 다른 지역 음식을 연구하여 세계에 알리는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축제의 마지막 순간 할머니와 톰슨 씨는 함께 커다란 꽈배기 모양의 케이크 앞에 섰습니다. 두 노인의 떨리는 손이 케이크 위에 촛불을 붙이는 순간 장내는 뜨거운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음식 축제가 아닌 전쟁으로 갈라졌던 두 문화의 화합을 상징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할머니의 눈에는 감사와 자부심 그리고 깊은 감동이 어려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제 귀에 대고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가 그토록 자랑스러워 하셨던 꽈배기가 이렇게 세계에 알려지다니 정말 꿈만 같다고. 그리고 그 비법을 이어받아 세계에 전한 저를 아버지도 하늘에서 분명 자랑스러워 하실 거라고. 다음 날 아침 할머니와 함께 레스토랑 뒤뜰에서 차를 마시며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서울 트위스트는 단순한 체인점으로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각 매장이 한국 음식 문화의 전당이 되게 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항상 김순자 할머니의 정신과 가르침이 자리할 것입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